나와 있죠? 자, 거기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무효를 한번 보시면요. 확정적 무효라고 이렇게 나와 있나요? 자, 그럼 먼저 무효가 뭔지 보시면요. 법률행위는 이렇게 갑과 을이 있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하잖아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 법률행위는 먼저 무슨 요건이 있어요? 성립 요건이 있고 효력 요건이 있잖아요. 이 효력 요건을 다 갖추었다. 그러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요. 갖추지 못했다. 그럼 이것을 취소 또는 뭐라고 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으나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무효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무효는 우리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우리가 무효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무효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해. 그래서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이 있어가지고 계약이 무효가 됐단 말이죠. 그럼 내가 잘못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나요? 언제까지나 무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제 무권 대리를 강의했잖아요. 그럼 무권 대리임을 알면서 장기간 방치했다. 그래도 이것은 유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것을 방치했다고 해서 유효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효 그러면 아무 말이 없이 무효 그러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가 돼요. 확정적 무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당연한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당연 무효. 그 다음에 이것은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절대적 무효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 이 확정적 무효를 뭔가 반대가 뭐죠? 불확정적 무효죠. 불확정적 무효를 다른 말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에서 법적 성질이 다른 것은 알죠? 이걸 찾아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확정적 무효인데 거기다가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거기다 집어넣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무권대리라든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라든가 토지거래 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집어넣는단 말이죠. 당연 무효가 뭐죠? 비교된 것은 재판상 무효인데 우리는요, 우리 시험범위에서는 재판상 무효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절대적 무효, 여기서 상대적 무효인데요. 이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107, 108조에서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걸 상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절대적이잖아요. 절대적이라는 것은 이것 빼고 나머지를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강행법규 103조, 104조, 의사무능력자, 그 다음 그래서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에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이 없으면 다 절대적 무효가 돼. 그러면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것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그것은 상대적 무효를 찾는 것이다. 절대적 무효를 찾는 것이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취소는 원래는 유효가 돼요. 취소하기 전까지는요. 나중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때요,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미 무효인 것은 원칙적으로 취소를 못 하는 거예요. 이미 무효인 것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도 해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미성년자니까요,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술이 만취했으니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의사 능력이 없으니까요.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통정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것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인데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강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 강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강박은 취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탈이다 또는요 뭐다? 극심이다. 이런 것이 되면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뭐라 한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다. 그래서 어떤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하고 취소에도 해당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취소라고 하는 말은 처음에는 원칙적으로 유효가 돼. 유효인데 취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봐봐요.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가 있죠. 사기를 당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뭐한 후? 취소한 후. 취소를 했죠. 지금 취소했죠. 취소한 후 이걸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다시 취소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취소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을 취소한 후 그럼 이것은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이것을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이것을요 다시 취소란 말을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의해서 추인할 수 있는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미 취소가 됐기 때문에 뭐가 됐다? 무효가 됐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됐으니까 다시 취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취소는 처음에는 유효인데 취소하면은 무효가 돼요.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는요 반드시요 취소권자가 딱 정해져 있어. 취소권자가요 법에 규정돼 있어요. 취소는요 10년 또는요 3년 안에 취소를 해야 돼. 그런데 취소에는 뭐 이렇게 확정적인 뭐 이런 것은 이것보다는요 취소는 딱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상대적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취소해도 그걸 뭐다? 109조 차고 110조 사기 강박이에요. 그래서 차고나 사기 강박에 의해서 취소해도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절대적 취소는요 제한 능력자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를 하죠. 그러면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취소에서는 두 가지가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먼저 보시고 우리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감으로 무효는 이런 것이다. 이것을 알면서 지금부터 보시면 자 371번을 보시면요. 사회 질서의 위반이죠. 사회 질서 위반을 반사회 질서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위반한 조건이죠. 그럼 봐봐. 우리가 사회 질서 위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민법 총칙에서는 무조건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질서 위반 103조 위반은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질서 위반한 조건이죠. 그럼 무슨 조건이다? 불법 조건이죠. 103조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이것을 무효인데 어떤 무효이다? 아무 말이 없으면 이 무효는 봐봐. 아무 말이 없으면 확정적 무효이고 당연한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험에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다 세 가지가 해당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불법 조건. 방금은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조건이라고 그랬죠. 이걸 불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죠? 이것을 여기는 다시 뭐라냐면 불법 조건이라고 되어 있죠. 이때의 불법이라는 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죠. 사회 질서 위반이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문제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는 29회인데 여기는요 30일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조건이 붙은 증여계약. 계약은 뭐죠? 계약은 법률행위잖아요. 알겠죠? 법률행위는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증여계약 자체가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 이 말이죠. 여기서 무슨 말을 하면 안 된다? 조건만 무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것은 안 된다. 왜? 우리가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에 속하죠. 이때의 성립이나 효력은 법률행위의 성립, 법률행위의 효력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조건은 조건만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뭐가 된다?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불공정한 법령이죠. 104조 불공정한 법령이. 불공정한 법령은 확정적 무효예요, 당연한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확정적 무효,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74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령이죠. 통정 허위 표시죠. 잘 봐.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런데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가 돼. 상대적 무효. 그 다음에 무슨 무효다? 당연한 무효가 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103조, 104조는 확정적 무효,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당연 무효죠. 그런데 107조, 108조는 확정적 무효이면서 상대적 무효이면서 당연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 불확정이냐 그게 아니에요. 확정이에요. 다 확정인데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확정적 무효는 그것은 절대적 무효인 것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확정적 무효를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3조나 104조나 108조나 다
확정적 무효인데 차이는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강행법규 위반이죠.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뭐가 된다? 그것은 무효가 되죠. 무슨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이면서 또 무슨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이면서 당연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지금요 이 시험을 딱 보면 다음 중에서 무효 성질이 다른 것은, 그럼 지금요 여기 성질이 다른 것은 어떻게 하냐? 지금 103조 그 다음에 104조 강행법규 위반 의사무능력 해놓고 거기다가 108조로 딱 써놔. 통정의 표시.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뭐다? 상대적이죠. 이런 것을 골라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면서 빨리 읽으면서요 하나하나 다 써봐야죠. 이거 뭘 묻는 거지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법률적 성질이 다른 것은 그건 찾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이죠.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을 뭐라 한다? 이것도 무효가 되죠.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어떤 무효이다? 확정적, 그 다음에 절대적, 그 다음에 당연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무효는 확정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부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이렇게. 자, 이제 보면 강박이죠.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강박은 취소할 수 있죠. 취소는 몇 년 안에 취소한다? 3년 또는 몇 년? 10년 안에 취소하죠. 그런데 지금 몇 년이 지났죠? 12년이죠. 더 이상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을 확정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취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보면 상대방의 강박, 이런 강박이죠. 이런 강박이라는 것은 뭐다? 강박은 원칙적으로 뭐다? 유효. 나중에 뭘 하게 되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아직 취소했어 안 했어? 알 수가 없죠. 원래 유효이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유동적, 원칙은 유효죠. 그래서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이렇게 얘기해요. 유동적 유효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이죠.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을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이렇게. 우리가 무권대를 봐봐. 잘 봐봐. 똑같은 건데. 자, 무권대를 볼까요? 그럼 무권대는 뭐예요? 무권대는 원칙적으로 뭐? 무효. 본인이 뭘 하게 되면? 추인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급해서 유효. 지금 추인했어 안 했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원칙은 뭐예요? 무효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유동이라고 해요. 불확정이라고 해요. 유동적이란 말은 불확정이라고 해요. 불확정적 원칙이 뭐예요? 무효. 그래서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불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그래서 무권대는 원칙이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인데 나중에 추인했을 때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추인을 할지 안 할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시험에서 기술 나오죠. 그럼 소유권 유보범위를 뭐라 한다? 정지조건부라고 해요. 정지조건부 법령이. 정지조건은요,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조건이 뭐가 되면 성취하면 효력이 있죠. 언제부터 효력이 있어? 소급이다 아니다? 조건이나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원래 효력이 없죠. 무효죠. 무효인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면 유효가 되는 거죠. 이것을 정지조건부를 뭐라 한다? 유동적 또는 불확정적 뭐라 한다? 무효라고 얘기한다. 무효. 그래서 유동적, 불확정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해제조건은 뭐라? 해제조건. 해제조건은요, 해제조건은 현재는 효력이 있죠. 나중에 조건이 성취하게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없어지죠. 현재 유효이죠. 나중에 없어지죠. 그래서 조건이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은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것은 뭐다? 유동이죠. 불확정이죠. 현재 뭐다? 유효죠. 그래서 유동적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험에 해제 조건이 시험에 나온 경우는 없어요. 알죠? 지금 계속 정지 조건부가 나와 있고요. 자,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거죠. 이 자동차를요, 갑이 이한테 팔아. 팔면서 근데 여기 1,000만 원에 팔았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지금부터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일단 500 주고 500은 한 달에 한 번씩 끊어주겠다는 거야. 말일날. 그럼 아직 5개월 뒤에 잔금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잔금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차를 끌고 다녀. 하지만 이 사람이 아직 소유자는 아니죠. 알았죠? 이 소유권은 어떻게 돼? 소유권은 매도인 갑에게 유보가 돼 있어. 차는 지금 누가 타고 다니는데?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잔금 안 줬으니까. 잔금을 5개월 뒤에 잔금을 치르죠. 그럼 그때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잔금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니죠.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되어 있다. 소유권 유보부 매매라고 하고 이것을
정지 조건부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요, 피성령 의견이 또 똑같아. 피성령 의견이는 아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취소는 현재는 취소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현재 유효이죠? 나중에 취소해야지 뭐가 된다? 소급해서 뭐가 된다? 무효. 현재는 유효, 나중에 취소하면 무효. 우리는 뭐 이것을 뭐한다? 유동적 유효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 유동적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지금 얘기하냐 이것을요. 다음 중에서 법적 효력이 다른 것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뭘 했느냐? 소유권 위법음해매, 그 다음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법령이 쭉 써놓고 다섯 번째로 통정의 표시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통정의 표시는 확정적이죠. 나머지는 다 뭐다? 유동적이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무권대리죠. 이런 무권대리도 똑같아. 우리 아까 무권대리 했었는데 무권대리는 원칙은 유효, 무효? 무효. 추인하면 뭐가 돼? 유효. 원칙은 무효인데 추인해야 유효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한다? 유동적이죠. 불확정이죠. 원칙이 뭐다? 무효. 그래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동적 무효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소급표가 있냐 없냐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소급표가 있느냐 없느냐.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급표가 있는 것, 다음 중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소급표가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먼저 여기 계약에 해지하죠. 해지하면 뭐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 그래서 해지와 취소는 소급 무효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을 추인하죠. 무권 대리 추인은 뭐다? 소급해서 무효죠. 소급해서 유효죠. 그런데 무권 대리 추인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무효행위 추인이 있죠. 자, 무효 행위의 추인이죠. 이런 무효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또요, 우리요 조건의 성취, 조건의 성취라든가, 그다음에 기한의 도래, 기한의 도래라든가,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라든가 해지, 알죠? 이런 것들도 다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소급표가 없어.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 조건이나 기한, 그다음에 계약의 해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소급표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급표가 없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취소죠? 취소 똑같잖아요. 추인이나 해제나 해지나 취소.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든 착오로 취소하든 취소는 무조건 다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그다음 또 여기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죠? 소급표에 있는 것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허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 소급해서 유효. 소급해서 유효. 아시고 또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무권 대리인의 추인이죠. 그 다음에 취소나 해제, 취소는 해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소급표가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소급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묻는 것이다. 자요, 무효인 법령이죠. 이런 무효 봐봐. 자, 우리가 이제 무효라고 하는 것을 쭉 보면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2월 1일 계약을 하죠. 그럼 계약을 하면서 여기서 계약금을 주죠. 이 계약금을 주는 것을 무슨 단계라고 한다? 여기서 채권행위다 이렇게. 채권행위는 무슨 행위다? 여기서 의무를 부담하죠. 의무 부담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요 3월 1일 3월 1일 날 중도금을 주죠. 이 중도금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일부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월 1일 뭐를 준다? 잔금을 주죠. 잔금을 주면서 뭐를 교부한다? 등기 서류를 교부하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물권행위다 이렇게. 자,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이것을 처분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야 돼?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고 5월 1일 등기를 격려하죠. 그러면 물권이 뭐가 돼요? 변동이 되는 것이고, 자 6월 1일 하자가 발생하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담보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 비 오는 날 빗물이 새더라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요 계약의 과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 계약의 과정 중에서 여기서 중도금은 일부 이행이잖아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 이후를 뭐란다? 이행 단계라고 하고요. 이 이행 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언제다? 이행 단계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서 이 단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느 단계에서는 이 계약이 해제가 되죠. 계약이 취소나 해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는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해제의 경우는 처음부터 무효가 됨에도 불구하고 551조의 특별한 규정을 둬가지고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취소를 하게 되면 뭐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 그러니까 선의의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되지만 악의의 경우는요, 이익에다가 이자에다가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돼.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인 경우는 언제다?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이 계약이 처음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사람 술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한 거예요.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근데 둘 다 그 많지 않은 상태가 무효인지 모르고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왔는데 나중에 술이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다 이 말이죠. 증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무효다? 여기요 2월 1일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당연히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는. 계약은 성립했으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2월 1일 성립은 했으나 효력이 없는 거예요. 2월 1일부터.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성립했으면 효력이 없으니까 이 단계를 간다 못 간다? 못 가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한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기서 무효인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냐? 시험이 나올 때는 비진입 표시로 무효인 경우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다. 즉 갑하고 을하고가 비진입 표시나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무효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게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무효를 원인으로. 즉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니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라.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니 손해배상해라. 이것은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하고 영내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네요. 여기서 확정적 무효는 언제냐? 불허가 처분이죠.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 즉 갑 때문에요. 이 계약이 무효가 됐다면 갑 때문에요. 그래도 갑은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것은 뭘 또 얘기하냐?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보통 어디에서 주로 시험이 나오냐면 이 누구든지 무효로 주장한 것은 해제권. 계약의 해제권에서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했는데 갑이요 을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권을 행사를 했어. 해제권은 행사를 했어. 행사를 했는데요. 나중에 이 을이요 돈이 생긴 거예요. 로또에 당첨됐어. 로또에요 당첨되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한다? 갑일한테 다시요 잔금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을이요 채무불이행을 했어. 그러니까요 갑이 뭐를 해요? 해제권 행사를 했어. 그런데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다시요 돈 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요 을은 잔금을 지급해야 돼 안 해야 돼?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가 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죠.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해지가 됐죠? 을 때문에 무효가 됐죠. 그래서 을은 뭐란다? 당신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제권 행사할 때요 갑이 을을 상대로 뭐란다?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해제권을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해제권 행사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럼 해제권 행사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요 뭐랬다? 소를 취하했어. 취하라고 세 번째 다시 이행을 청구해. 그럼 을은 이행한다 안 한다?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즉 해제권 행사할 때 소송으로 해제권 행사했단 이 말이죠. 그래도 중간에 소를 취하를 했어. 중간에 해체했어. 그러고 나서 다시 잔금을 달라고 했어. 이때 을은 잔금을 지급한다 안 한다? 잔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다? 이미 소송을 제기했죠. 해제권 행사로 소를 제기하면서 했죠. 그러면 이미 계약은 소급해서 뭐가 됐어? 무효가 됐죠. 무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이행할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을은 당신의 소제기로 인해서 이미 무효가 돼서 물론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잘못이 있는 자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